당신의 휴대폰 마지막 통화 기록이 비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바쁜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특별한 용건도 중요한 질문도 없이 그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요. 20대에는 수십 명이었던 그 숫자가 30대, 40대를 지나며 서서히 줄어들고 어느덧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관계는 나이 들수록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관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제는 친구와 나눈 웃음이 일상이었다면 오늘은 그저 가끔씩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가던 문자 메시지는 이제 명절이나 생일에만 오는 형식적인 인사로 바뀌었고 함께했던 추억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개의 연락처 중에서 정말로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이것은 슬픈 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마치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떨구듯 우리의 관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보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에게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과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에 관한 이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이런 삶의 통찰력이 담긴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깊은 사색을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맞닥뜨릴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당신은 혼자 남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점점 뜸해지고 한때 가까웠던 동료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공허함이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말수가 적어진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말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뿐입니다. 결혼식에 초대할 친구 목록을 작성하던 20대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름이 그 목록에서 사라졌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름은 얼마나 되나요? 인생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눌 사람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어느새 그 자리를 혼자서 채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승진했을 때 축하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를 축하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픔이 찾아왔을 때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고요한 오후,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 혼자서도 괜찮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의 시작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공감 없이도 당신의 경험과 감정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 그곳에 남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야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당신은 혼자 남겨진 시간을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 하나요?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목마름과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필요. 그것은 부재에 대한 아픔이며 채워지지 않은 공간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반면 고독은 깊은 숲속의 호수와 같습니다. 고요하고 깊고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고독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곁에 없는 순간, 그것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고독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나요? 아니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나요? 외로움은 당신을 밖으로 내몹니다. 누군가를 찾게 하고 관계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자신을 비추는 별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당신을 안으로 이끕니다. 자신을 만나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모든 별들이 자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우리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일까요? 고독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혼자 있는 법을 알게 됩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당신의 닻이 되어줄 고요함을 발견하는 것.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고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외로움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고독을 통해 자유를 찾고 있나요?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외로움에 압도되어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단단함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왜 아직 혼자야?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는 거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당신의 귀에 들어올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믿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정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몇 살에 결혼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들은 그런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느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60대에 그림을 시작하고 70대에 외국어를 배우며 80대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인생은 끊임없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람을 잃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 않기 위해 애쓰기보다 고요 속에서 자신과 화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를 강요합니다. 휴대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소셜미디어는 늘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며 끊임없는 모임과 약속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내면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고 남의 삶을 구경하느라 정작 내 삶은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종종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고요한 새벽 혼자 걷는 길에서 문득 떠오르는 깨달음. 책 한 권에 몰입해 있을 때 느끼는 깊은 만족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평온함. 글을 쓰며 정리되는 생각들.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들 때 느끼는 창조의 기쁨. 그리고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혼자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종종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끄고 모든 알림을 차단하고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다운 리듬을 갖게 됩니다. 남의 페이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숨쉬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혼잡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내면의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진실을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배웁니다. 친구를 사귀는 법, 연인을 만나는 법, 동료와 협력하는 법을 배우죠. 하지만 정작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면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 순간은 짧고 곧 다시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굳이 모임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과의 연결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돌보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관계의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묻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눈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 낮에 홀로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내일을 그리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이 당신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대화 상대인지를. 당신의 내면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시끄러워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알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친구.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을 갈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연락했나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오늘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여행해 왔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발견하는 여정까지.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마치 큰 원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 원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그 원의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관계는 줄어들고 경험은 깊어지며 우리는 점점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의 중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는 바로 내가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관계와 경험을 통해 결국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 마침내 평화를 찾는 것. 당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만남의 빈도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이 찾게 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누구보다 당신을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 당신을 잘 돌보고, 누구보다 당신과 오랫동안 함께할 그 사람.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만나기 위한 초대장일 뿐입니다. 더 이상 고독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뿐입니다. 더 이상 줄어드는 관계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눈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당신이 나눈 어떤 대화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 더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을까? 삶의 마지막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신과의 대화를, 자신과의 화해를, 자신과의 우정을.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가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가 단단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것이 5분이든 30분이든 혹은 하루 종일이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환영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